안녕하세요. 창성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과서 정리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42쪽부터 한번 선생님하고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중국 지역 북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북위가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표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흐름을 누적적으로 계속 기억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주 할수록 좋겠죠. 하상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진, 한, 그 다음에 신나라, 호한, 호한 시대 다음에 위, 족, 오가 있는 삼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북방에서 오호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진을 이어서 송, 제, 양, 진이 건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호들이 16국을 건설하는 분열의 시대가 되게 되니까 이것을 선비족인 통일을 하고 북위가 건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북위가 다시 멸망을 하면서 동위, 서위, 그 다음에 다시 북제, 북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다 통일한 것은 수나라가 통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표로 잘 제시가 돼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흰 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노트에 써놓고 빈칸을 계속 채워가고 아니면은 그냥 백지를 펴놓고 계속 그려봐야 돼요. 흐름표를 계속 그려보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읽으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겠죠.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오로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의 분열은 진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북에 북방민족이 유입이 되는데 그게 5호 16국이라고 했죠. 진이 쇠퇴를 하게 되니까 북방민족이 하북지역에 5호 16국 여러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선비족의 탁발씨를 가진 부족이란 뜻이겠죠. 북위가 세워지게 되고 하북 일대를 다 통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북방민족, 특히 북위에 대한 밑에는 설명이죠. 한족의 통치체제를 수용했다. 특히 효 문제, 선생님이 지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북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효 문제, 하나 정책을 시행했다. 그 다음에 수도를 뤄양으로 옮겼다.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하나 정책에 뭐가 있다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한성, 그러니까는 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결혼 정책을 실시를 해서 융합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료들은 시험 낼 때는 선생님 이런 걸로 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방의 언어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중원의 언어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30살 이상의 사람은 말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30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자신의 언어, 북방의 언어를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성씨도 한족으로 바꾸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융합, 유목문화와 한족문화가 점차 융합되었다. 이걸 봐서 전체적으로
부기 효문제의 하나 정책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수도를 전도한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북방민족이 하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한족은 창장강 이남으로 이노가여 동진 세우고 송제 양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중원 왕조와 대립한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이 페이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해준 것처럼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고 남조 시대의 특징들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국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인강 내용을 바탕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4세기에 어느 나라가 전성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백제가 먼저 강성기, 5세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6세기는 신라, 진흥왕 이렇게 해서 잘 이 내용들을 지도와 연결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야마토 정권, 일본은 조금 낯선기 때문에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일본 열도는 4세기경 유력 호족이 연합한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야마토 정권의 정리를 하면 1번 4세기경 유력 호족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다. 그 다음에 각지의 호족을 중앙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했는데 첫 번째가 시성제도를 시행.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한반도와 중원에서 선진문물 수용. 그 다음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반 호원분이 무덤을 만들었다.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 이게 무덤이에요. 이 전체가 무덤인데 여기 보면은 집들은 지금 요만해요. 요렇게 조그만한데 완전 거대한 무덤이라는 거. 그렇게 요거를 보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성제도라는 거 여기 옆에서 설명하고 있죠. 시를 기반으로 한 호족을 중앙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성을 하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 지방의 부족들에게 중앙에서 성을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6세기 후반에 들어서 전쟁이 마무리되고 각 지역의 통일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해서 수가 등장합니다.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돌궐은 그 당시에 북방에 있던 그러니까 수나라는 돌궐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라고 나오고 고구려를 복속하고자 침공했으나 실패했고 고구려 원정이 실패가 돼서 멸망했다라고 하고 당나라가 나오네요. 당 초기에도 역시나 돌궐에게는 조공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당 태종 때 돌궐을 제압하고 서역을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침공할 기회를 엿봤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느 책에서는 동돌궐이라고도 나오고 그냥 돌궐이라고도 나오는데 세밀하게 나오면 동돌궐이니까 이렇게 옆에 한번 적어놓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삼국과의 전쟁에서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전쟁을 이뤄내고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발전해서 형성했다라고 나오죠. 이 신라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나당 동맹을 맺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삼국 통일을 하게 되니까 신라까지 이제 당나라가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되니까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 이후에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지만 신라 하대 가게 되면은 다시 당나라랑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당나라가 굉장히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 많은 세계인들이 당나라로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승려들이 많이 유학을 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당나라는 되게 개방적이라고 했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만 치는 시험도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빈곤과 시험도 있었어요. 유학생들만 치는 시험도 따로 있을 정도로 발해, 신라, 많은 사신들, 유학생들 가가지고 시험 치고 관직도 하고 이런 게 사료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 이후의 고선지라고 나오는데 당을 대표하는 대장군이 고선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이 고시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후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현종 시기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서역 진출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 군대와의 전투인 탈라스 전투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인을 이끌고 가서 싸웠지만 당나라가 패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양과의 교류가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때 종이 제조 기술이 아라비아로 전해지게 되고 이 아라비아로 전해진 게 나중에 유럽 쪽으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죠. 탈라스 전투 자체가 묻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잘 봐놓으세요. 여기 위치 이렇게 해서 탈라스 전투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45페이지는 한번 봅시다. 발해와 야마토 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해 부분은 한번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야마토 정권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마토 정권은 7세기에 중앙집권 체계를 정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중반에 다이카 계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당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된 단행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거는 너무 자세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당나라 유학 갔다 왔으니까 선진문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당의 율령 체계를 모방을 해서 다이카 계신을 실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칭호와 외라는 대신해서 일본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선지문물 수용을 위해서 견당사는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 견신라사는 신라에 파견한 사신이란 뜻입니다.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나라 시대에는 8세기에 당의 수도 장안을 본던 헤이조쿄를 수도로 두고 있던 시기를 나라시대라고 하고 헤이앙쿄로 수도를 한번 이동을 합니다. 그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던 시기가 되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말에 견신라사를 폐지를 하고 9세기 말에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견당사 파견도 중지를 하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에는 율령체제 흔들리고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자세하긴 하지만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의 견당사 파견에 관련해가지고 주제 탐구로 크게 한 주제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일본 측 사료에는 대등한 사신 외교로 되어 있지만 중국 측 사료에는 조공사절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여기 체크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견당사가 파견된 시기.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지도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은 일본에서 파견된 사신의 행로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죠. 견당사라는 말을 안 쓰고 너무 많은 힌트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위에 사신의 행로로 알 수 있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당시는 이게 여러분이 견당사라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선생님이 가린다고 하면은 이 당시의 정세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사신이 갖는 곳이 당나라잖아요.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이니까. 그래서 국제 정세는 누구 중심인 거예요? 당나라 중심이에요.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패자로 있고 그 다음에 당 중심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공을 가고 그 다음에 일본도 조공을 가고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견당사 사신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 앞에 야마토 정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에서 다이카게 신을 추진한 주력층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당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당유학생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게 다이카게 신이죠. 그 다음에 당의 율령 체제를 본떠서 율령을 반포하기도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본땄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정리를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인구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무엇을 건국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 활동으로 나와 있는 탐구 활동도 별표를 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선생님이 따로 뭐 학습지 풀이 시간을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적어 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변형을 하거나 유형을 바꿔서 낼 수도 있고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교과서 앞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는 부기와 수당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